안녕하세요. 행정사 겸 개업공인중개사 비성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운전 중 실수로 접촉사고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의 사례로서 합의 후 향후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과 기재 시 사고 유형의 종류, 청구권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사례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교차로에서 가해자의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서의 양식은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인적사항을 적고, 만약에 가해자가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다면 가해자 대리인을 이렇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통사고 발생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그리고 사고 유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고 차량에 대해서 기재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다음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데요. 위 사고 발생 사실에 의거 가해자가 운전한 위 사고 차량으로부터 야기된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피해자는 이에 관한 추가 청구 및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첨부하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을 수령액의 내역을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용, 만약 오토바이 위 사고였으므로 오토바이 수료비용, 위자료, 기타 금액을 적어서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명 날인을 합니다. 합의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져야 하므로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의 사정이 있어서 합의에 작성했다면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사고 발생 시간, 발생 장소, 사고 유형, 사고 차량 및 사고 원인을 정확히 기재하여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측정합니다. 위 사례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유형란에 교차로 사고 및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로 기재합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분류해보면 큰 분류와 세부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큰 분류는 차량 대 차량 사고, 일상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죠. 추돌 사고는 뒤에서 들이받는 거고, 측면 충돌은 측면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정면 충돌은 정면에 충돌할 때 말이죠. 차 대 사람 사고, 차량이 사람,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경우, 길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등입니다. 차량 단독 사고, 차량이 사람이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혼자 미끄러지거나 구조물, 장애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나 전봇대에 들이받는 것, 도로 이탈해서 전복하는 경우,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 등입니다. 세부 유형을 분류해보면 추돌 사고는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사고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전방 주시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앞차를 들이받는 것이지요. 측면 충돌은 교차로 등에서 측면으로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정면 충돌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끼리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교차로 사고, 보행자 사고. 교차로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진로 변경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이고요.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 도로 등에서 차량이 치이는 사고입니다. 이륜차, 자전차 관련 사고도 있고요. 주차 중 사고도 있습니다. 주차 등에서 일어나는 접촉 충돌 사고겠죠.
합의 조건을 기재할 때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수령액란에 손해배상금 내역, 치료비, 휴업 손해비용, 미자료, 차량 수리비 등 합의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굳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일부러 항목을 넣을 필요는 없겠지요. 예시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금전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항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기재하고 합계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분할 지급이나 일시불 지급 등 지급 방법이나 조건과 지급 일자를 기재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영수증의 효력을 지니도록 기재합니다. 향후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특약.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피해자는 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추가 청구 및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추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약 내용입니다. 의사표시의 진정성에 대한 증빙. 하단에 본 합의서의 각 조항은 당사자가 모두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여 자필로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이란 내용을 넣고 각 합의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위 사례 양식은 기본 예시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 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복잡하고 심각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적 검토를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서 기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보면 피해자의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766조에 의해 권리행사기간, 즉 소멸시효죠. 권리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권리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기 소멸시효와 장기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단기 소멸시효는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이 안날이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자와 가해자를 안날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사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몰랐던 추가 손해, 예를 들어 후유증 등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다시 3년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이어 장기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 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권리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청구를 위한 소송은 단순히 말이나 증명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즉 소장 제출 등으로 해야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신호등 관리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이 있죠. 이 관리 소홀에 대한 배상 책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고장나서 정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지자체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에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지자체의 책임은 보통 2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관리 소홀 등 과실 등이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시 합의서 작성 방법,
사고의 유형,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